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번 수능, 영어, 3위를,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우리 강사분들처럼 영차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강의는 많죠. 그리고 이제 주류니까 그거보다는 우리 강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그렇죠? 핵심만 집어서 강의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위도 우리가 하는 방향이 맞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왜 이때까지 그 수능 문제가 좀 엉성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실력 없어도 2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엉성한 시험이다를 고발해 왔다고 했는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어제 제가 이 칸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무지성 찍기 버전으로도 찍을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늘 사람들께서 우리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 이제 영어는 두 갈씩이고 동의어 반복이기 때문에 처음에 요 얘기가 주제다라고 했지만 동의어 반복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답에 가장 근접한 거는 오히려 첫 번째 이야기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무게 중심을 싣고 그리고 처음은 그냥 확인 작업용이지 처음에 있는 이런 디펜더를 그대로 답을 찍으면 그리고 이걸 답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게 제일 많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죠? 가장 2번을 가장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이거 있는 거 그죠? 근데 이제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앞에 말을 갖다가 그대로 반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낯이 없으면 야 2번이 맞는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순진하게 내지 않잖아요. 그죠? 꼬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환경 설정이 수능 문제라는 이 환경 설정에 의해서 우리 인간 심리가 수능 문제를 내시는 분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위에 있는 말은 참고가 되고 전체를 읽는다고 했지만 당신들께서 어떻게 한다? 제일 마지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무게를 실는데 이제 그분들은 전체를 읽었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자,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심리 패턴을 이용해서 제일 마지막을 읽고 그러니까 freely choose가 여기 free하고 같은 말이 freedom인데 사실 이거 가지고 이게 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을 보고 이렇게 찍으면 웬만하면 답이 되어 버린다. 그래 좀 더 다르게 좀 낼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뭐 꼭 제가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어제 이걸 제가 이제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평가원에서는 기꺼이라는 이제 물론 이제 기꺼이라는 표현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걸 왜 굳이 자유라고 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더 저는 자유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 칸트 얘기잖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칸트 아저씨 아닙니까? 그죠? 칸트 아저씨는요. 그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요. 어디서 나온다? 이성에서 나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나 뭐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서 뭐 이성이 뭐 스스로에게 부여한 뭐 도덕 법칙에 의한 뭐 그런 뭐 이런 아주 굉장히 도덕 론자일 거예요. 특히 법에 관련된 어떤 법칙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한 강한 이제 빡빡하신 어떤 철학자 분이거든요. 강박관념의 끝판왕이죠. 왜 매 같은 시간 같은 그 공간을 걸어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 특히 이성,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 이성적인 존재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을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겠나. 그럼 맨날 같이 이제 평가원에서 했는 설명이 틀렸다가는 그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예요? 이제 소울풀이라고 하나? 인간의 기꺼이 마음을 다한 어떤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자율의지라는 것이 이성적 존재가 낼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뭐라나 마음을 다한 어떤 선택.
그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기꺼이 하는 이것이 나의 마음의 작용이죠. 그 이제 풀리 마인드풀이라고 하면 좀 동의 반복을 좀 더 강조하게 되나?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자율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런 프리덤에 있어서 인간 그죠? 그 칸트의 어떤 그 주장을 좀 더 신는다면 그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 실는 그 워딩이 안 맞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는 아마 기꺼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 제가 평가원을 상당히 좀 이렇게 옹호해주고 있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다르게 했지만 노빅딜 그렇게 뭐 큰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넘어간 건데 또 누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지금 32번을 하는데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버렸다.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5번인데, 아니, 이거 미리 이제 얘기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또 이제 학생들 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답 도출은 처음 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입니다. 어디서 나온다? 제일 마지막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읽는다 하더라도 몰된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then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죠? 바로 attention과 appropriateness라고 해서 이 적절성, 그죠? 어떤 이제 오디언스에 대한 어떤 주의 집중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컨버세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그보다는 라이팅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라이팅은 뭐가 없다? 요게 없다. 요게 없으니 컨버세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이미디어트 피드백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어떤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말은 싫다고 했지만 얼굴은 좋은 표정을 지어주면 사실은 그렇죠. 제스처는 되게 이제 싫은 표정, 이제 말은 이제 긍정을 하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라이팅에서는 못 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적절성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말은 요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미디어트 피드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난리지라고 해요? 뭐 이런 거라고 해요? 응답이죠. 그죠? 즉각적인 피드백은 다른 말로 응답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제일 마지막에 무게를 실어서 이게 뭔 말인가를 우선 살피고 가장 핵심되는 단어 이게 원인이 되니 이런 걸 못하니 좀 더 요렇게 하셔야 된다. 어텐티브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 요게 중요한 핵심 단어고 그래서 이게 이건가 싶어서 이래 한번 설정해 놓고요.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지적 부담도 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제일 위에 문장을 한번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위에 문장이 아니라 다를까 이제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스타일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여기 나오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 가스라이팅 당하기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문장에 이제 무게 중심을 실어야 된다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게 되면 스타일이 나오니까 스타일리스틱 하면 답을 2번 찍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보세요. 이만큼 찍었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찍었죠, 오답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능하는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한다? 처음에 잘 읽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읽어서 뭔 말인지를 이렇게 가늠하면, 이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문장에 대한 핵심 요지를 못 찾고 왜 못 찾아요? 한 2분이나 3분 정도 찾을 수 있는데 1분 30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어랑 수학이랑 치고 난 뒤에 또 이제 영어라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읽어내려 가야 하니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네이티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수능 많이 틀리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영어 실력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논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논술에 있어서 핵심을 잘못 짚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뭐죠 이렇게 답을 잘 못 찍어서 내가 멍청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난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제일 마지막을 먼저 읽고 여기에 무게를 싣고 위에는 이제 동의의 반복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라. 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뭐죠? 실력이 없는데도 너무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목도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고발하기도 했었어요. 자, 32번, 이제 3위까지 한번 봐요. 우리 요번에 되게 어렵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 방식으로 하니까 이거 뭐 그냥 답이 툭툭툭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예상했는 만큼 처음에 이제 첫 문장에 이제 무게 중심을 실은 친구들이 무조건 틀리게 돼 있는 이런 어떤 해프닝도 이런 패턴도 우리가 목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찾는 분도 없고, 물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얼굴을 보이면서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좀 뭔가 설명하면 좋겠지만, 아이고, 저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고, 그렇죠. 깔끔하게 했는 거죠. 그러면, 이래 동네 아저씨가, 그렇죠. 수능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성비 있게 진행하는 것이 그래도 뭔가 하나의 엣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설명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 수업을 좀 진가를 알고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영상을 또 만들게 되죠. 자, 말이 너무 길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